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메이징 코스모스의 진행자 김나영입니다. 어메이징 코스모스는 신비한 우주와 알쏭달쏭한 천문학에 대해 알려주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작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지, 전문가인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손영종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해 주실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재일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손영종 교수님을 직접 섭외를 했었는데요. 교수님, 제 제의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천문학자 그리고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손영종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영종 교수님은 1994년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캐나다 도미니언 천체물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시다가 그 뒤에 2004년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교 교수님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직접 집필하신 우주 레시피를 출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천문우주학과의 교수이신데 조금 더 상세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별과 우주를 대상으로 망원경을 활용한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 즉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현재 우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한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네, 천문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교수님은 그 중에서 어느 분야를 연구하셨나요? 네, 저는 주로 망원경을 활용을 해서 우주 속 천체들을 관측하고 그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관측 천문학자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관측을 하고 연구하는 대상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은하들, 그리고 별들의 집합체, 성단들입니다. 은하와 성단 내의 별들을 관측하면 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계기로 천문학을 전공하셨는지요? 네,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이 만든 불빛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맨눈으로 또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별들을 보면서 별들이 왜 밝기가 다른가, 또 별들이 왜 색깔이 다른가, 또 별들은 왜 위치가 변화해 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별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별과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공부를 전공으로 하고 싶었고 대학에 천문학과로 진학을 해서 천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천문학자인데요. 그렇다면 천문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우리가 먼저 자연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과학의 대상은 우리 주변의 물질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여러 생명 현상들, 그리고 그 물질과 생명을 내포하는 시공간, 즉 우주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는 물질과 생명, 그리고 우주에 대한 기원을 알아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중에서 우주를 대상으로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수님도 천문학을 공부한 천문학자이신데 그런 별을 굉장히 많이 보셨겠네요. 기억에 남는 별이나 혹은 특별히 좋아하는 천체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 천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좀생이 성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단은 황소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로 겨울철에 잘 보입니다. 우리로부터 약 400광년 떨어져 있고 수천 개의 매우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입니다. 맨눈으로도 잘 보입니다. 가장 밝은 7개의 별들은 맨눈으로 잘 분리가 되어 보이기도 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7자매의 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저도 가장 좋아하는 천체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예, 관측하시러 해외 유명 천문대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천문대는 어디며 그곳에서 무엇을 관측하셨나요? 네, 저는 하와이 마우나키아산 정상에 있는 천문대를 방문해서 많은 관측을 했었습니다. 해발 고도가 약 4,300m 되는 매우 높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구름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천문 관측소라고 불립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들랜드라는 평원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천문대를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 천문대에 있는 세계적인 망원경들을 활용해서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성단, 은하들을 주로 관측을 했고, 이러한 성단과 은하들 내에서 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내외 천문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에 있는 세계적인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라니 정말 멋있는 성단과 은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그 자료를 얻고 그 자료들로 어떠한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별들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밝기와 색깔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필터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색깔에 해당하는 정밀 사진 영상을 찍습니다. 이러한 영상 자료를 잘 분석을 하면 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리적 특성들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온도는 물론이고 질량, 크기 등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빛을 프리즘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으로 분산 분해해서 영상을 얻기도 합니다. 별 스펙트럼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별들이 갖고 있는 구성 성분들을 추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별들의 운동 상태, 즉 우리로부터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이러한 운동 상태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을 하면 별들의 기본 특성은 물론이고 별들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과거부터 하늘 연구한 대단한 과학자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누구인가요? 네, 역사상 위대한 천문학자는 매우 많겠지만 현대 천문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허벌입니다. 허벌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은하들의 거리와 운동을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관측 천문학자입니다. 허벌의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우주론, 즉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허벌은 오늘날 우리가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에너지 폭발 현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지금도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빅뱅 우주론을 있게 한 인류 역사상 첫 천문학자였던 것이죠. 네, 그럼 우리 조재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 이야기를 하기에 전에 교수님께서 허블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린 학생들은 천문학자 허블보다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더 익숙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 30주년에 맞았는데요.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허블 우주 망원경과 인연이 깊은데요. 제가 학위 과정 중에 제 지도교수와 세계 유명한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 관측 제안서를 제출해서 관측 시간을 땄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관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제 학위 논문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역대 최고의 관측 천문학자인 티코 브라헤의 제자이기도 한 케플러는 티코의 아주 정확하고 방대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면 배우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을 한다는 타원 궤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타원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타원이란 것은 원이 찌그러져 있다고
계란 모양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가는 면적이 같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성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조화의 법칙인데요. 여기서 제곱, 세제곱 하면 어린 학생들이 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 주위를 도는데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1604년에 초신성을 관측하여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초신성을 케플러 초신성 또는 SN1604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새로운 종류의 망원경을 발명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갈릴레오가 만든 망원경은 저발 렌즈가 오목 렌즈였는데 케플러가 볼록 렌즈로 바꾸어 시야가 더 넓은 망원경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현대 굴절 망원경 대부분은 이러한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케플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사에서 2009년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7년 동안 26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었답니다. 그럼 김나영 전문가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잠깐 언급하셨었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매우 옛날 천문학자인데 망원경을 이용하여 최초로 천체를 관측하였고 그가 관측한 천체에 대한 스케치 자료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 그리고 금성의 위성 변화, 목성 위성의 움직임 등을 관측한 자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요. 그 당시에는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라고 강력히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측 자료들은 태양계 중심이 지구가 아닌 태양이라는 지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종교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갈릴레오는 남은 생을 집에서 갇혀 보내야 했답니다. 갈릴레오가 목성의 위성 움직임을 관측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목성 위성을 최초로 관측한 갈릴레오를 기념하면서 1989년 미국 나사에서는 갈릴레오의 이름을 딴 갈릴레오 탐사선을 목성으로 보냈습니다. 목성 표면과 대기 조성을 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목성 위성인 유로파의 얼음 밑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것을 관측하는 등 많은 자료를 남겨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8년간의 탐사를 마친 탐사선은 목성에 충돌하면서 임무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천문학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 오래전부터 천문학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알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네, 우주는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러한 우주 자연의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근원적 호기심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현재의 우주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주의 미래는 또한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탐구하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탐구 덕분인지 과거에 비해 천문학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밝혀내고 우주에 인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천문학에서의 큰 발견 혹은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고향은 별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문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우주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과거 어느 시점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별이 빛을 낸다는 사실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 과거에 여러 별들이 만든 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전달이 되어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들의 후손이고 별들은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천문학자가 꾸민 어린이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천문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별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게만 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별빛은 내려오지만 그 별빛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별을 보면 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왜 저 별은 저곳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는가?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 드는 순간 천문학자로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별을 먼저 찾아가서 보십시오. 저도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은하수를 바닷가에서 은하수를 처음 보면서 저 먼 우주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천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네, 천문학자가 꾸민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인터넷 정보 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네, 미국 나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stronomy Picture of the Day, APOD라고 합니다. 이 나사의 APOD 사이트에 가시면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얻은 수많은 천체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별과 우주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천문학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나 또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천문학과가 있는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미국 나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천문학자나 우주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Astronomy Picture of the Day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앞서 제가 학위 과정 중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개의 은하를 관측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Astronomy Picture of the Day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Astronomy Picture of the Day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 박사님도 굉장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천문학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천문학자를 꿈꾸는 아이들, 우리 모두 천문학자가 멋있는 직업이라는 사실 알게 되었고요. 어린이 여러분, 어메이징 코스모스 천문학자 편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